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전소설 방한림전입니다. 영웅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꽃을 두 송이 가져왔는데, 이 작품의 내용 중에는 또 여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성의 주체적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또 그 한계도 보여줍니다. 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하고 그 여자가 또 중심 인물로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하고 이런 점에서 좀 특이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남자로 살기 위해 여자와 혼인한 여성 영웅 일대기. 여성의 주체적 삶의 의지와 한계, 작자 미상의 방한림전 해석입니다. 자, 화려한 지상계의 삶은 천상계에서 금실 좋은 부부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자, 일반적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두 여인은 부부가 됩니다. 부귀를 이루고 공명을 떨쳤지만 황제께 진실을 밝히고 죽게 됩니다. 여성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으로 산다는 것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주로 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홍계월전, 옥주호연, 박시전, 정비전 등이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초를 쓰는 학병이면 충분합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보기를 말합니다. 이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제 자료 도움됩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19세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영웅소설로서 여성인 것을 숨기고 남자 행세를 한 채 입신양명의 삶을 살아가는 방한림과 남성에게 종속된 삶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지닌 양혜빙입니다. 혜빙이 결혼하여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키며 함께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주제가 지닌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특성으로 근래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옛날에 이런 작품 나오면 안 봤겠죠. 그러나 구성과 표현이 다소 치밀하지 못하고 인물들의 자아 실현이 유교적 가치와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닌 작품입니다. 줄거리입니다. 대명 시절 북경 유하촌에 사는 방관주는 여걸의 기상을 타고 났습니다. 부모는 방관주의 소원대로 남옷을 입혀 방관주를 기르고 친척들에게도 아들이라 속입니다. 8세의 부모를 잃은 방관주는 남자로 처신하며 과거에 급제합니다. 병부상서 서평우는 방한림에게 자신의 딸인 해빙 소제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방한림은 흔쾌히 성례합니다. 전날 밤에 방한림의 정체를 의심하는 해빙에게 사실을 고백한 방한림은 평생지기 부부간으로 지내자고 약속을 합니다. 형주 안설사가 된 방한림은
어느 날 맹성지를 구경하다 큰 별이 떨어진 곳에서 사내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들로 기릅니다. 자, 이후 방할림은 오랑캐를 물리친 공으로 성상이 되고 그의 아들 낙성도 과거에 급제하여 도사를 거쳐 병부 상서가 됩니다. 어느 날 도사가 방할림을 찾아와 그의 관상을 보고는 죽음을 예언하는데 이듬해 봄에 실제 병이 들자 방할림은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 황제로부터 능력과 공을 인정받은 방할림은 죽게 되고 해빙도 또한 그를 뒤따라 죽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관조, 성상 방할림이죠. 천상적 존재에서나 죄를 짓고 그 죄의 내용이 좀 우습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죄를 짓고 적강한 인물이고요. 남장한 여성이죠. 문무양과에 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되어 양혜빈과 혼인하고요. 나중에 또 성상이 됩니다. 그 남성의 권위적 삶을 철저히 모방한 성공한 남성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여자로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 성공했죠. 영혜빈 영여입니다. 혜빈입니다. 천상 지상에서 방관조의 아내입니다. 아름답고 비경함을 지닌 여성으로 방관조가 남자한 것을 알면서도 의리를 지킵니다. 여성적인 삶을 살면서도 남성과 대등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낙성은 별이 떨어진 곳에서 얻은 아들 김추밀의 딸과 혼인합니다. 도사는 성상과 영여가 천상적 존재라는 것과 그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을 미래를 알려줍니다. 천자는 임금이죠. 성상을 등용한 인물로 성상이 여자라는 것을 밝히고도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 방할림과 그 해빙이 지향하는 삶은 두 사람은 당대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삶을 거부하려 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관습적인 여성상을 거부하고 추구한 삶의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방관주는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하고 성공한 남성의 추구였던 반면 영혜빙은 겉으로는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는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천상계는 문곡성과 상하성이 있었습니다. 문곡성은 남자고 상하성은 여자인데요. 이 둘이가 서로 부부였습니다. 문곡성은 지상계로 내려오면서 방할림이 되었고 상하성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해빙이 되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서 할 일을 게을리한 죄였습니다. 우리 견우와 직녀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게 바로 그거죠. 배 짜는 일과 동물 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둘이 막 결혼시켰더니 서로 사랑하느라고 그런 일을 아내가 벌을 받아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죠. 죄로 지상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이 적강이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적강소설이기도 합니다. 지상계에서는 문곡선이 방관주가 되었고 상하성은 영혜빙이 되었는데 이거는 여성이 관계없는데 이 사람 그대로 남성이 됐으면 지상에서 부부가 되면 정상적인 부부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천상계의 죄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방관주와 영여는 영혜빙이죠. 부부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벗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방관주가 남자 옷을 입었잖아요. 남장의 의미입니다. 봉건사회 여성에게 주어진 관습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남자 옷을 입음으로써 그 여자로서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여성이 입신양명이라는 삶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단지 옷만이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가부장적 가치를 추구하는 장치로 남자 옷을 입었던 것은 부모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졌죠. 자,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입니다. 자, 갈로 부분은 이 작품의 다른 점입니다. 고귀한 혈통의
무남동녀로 출생합니다. 가문 또는 개인 차원의 시련을 겪습니다. 여기도 물론 시련이 있습니다. 그 남장 후 집을 떠나는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남장을 했죠. 그 조력자의 만나 병법과 무예를 기는데 여긴 그런 모습 별로 안 보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뱃설에 오르고요. 자기 스스로 능력 인정받아 국가적 위기를 해결합니다. 왕실 또는 귀족의 권유로 여성과 정혼합니다. 왕실 또는 귀족의 딸과 정혼하는데 남자니까요. 여기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원치 않게 여성이 밝혀지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밝히죠. 남성과 결혼하여 여성의 삶으로 회귀하는데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죽었습니다. 자, 감상하기는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충분히 이제 이야기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내용 참고하시고요. 뒷부분에 우리 원래 수능 특강에 나오는 부분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부부로서도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하루는 형상의 도사가 방승상을 찾아와 40을 넘기지 못하리라 예언하고 명년 3월에 만나자는 그리스인 부채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자, 하루는 승상이 홀로 외헌에 조용히 앉았는데 호련 갈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승상은 방관주죠. 방할림이라고도 합니다. 외헌은 남자들이 머무는 사랑채, 이 반대말은 안채겠죠. 여자들은 그 안쪽에 또 대문을 지나서 안쪽 집에 살았습니다. 갈건은 칡으로 만든 두건입니다. 우리 상춘기에도 갈건으로 밭아놓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학창이는 보통 옷이 아니고 도인의 옷입니다. 승상이 그 사람의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게 놀라서 기골은 기상과 골격입니다. 이거는 비범한 인물을 신선에 비유했죠. 신선처럼 그 직유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라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이렇듯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게 그점나이다. 청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소서. 자, 정중하고 고상한 말투로 말투인데요. 말투에 방할림의 고상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 하온데 작은 술법 여기서는 도술 지혜겠죠.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 잠깐 들린 것인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게 또 맞아주시리라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맞아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세리적 표현이죠. 천산도사의 소개와 감사합니다. 자, 승상의 집에 찾아온 천산도사입니다. 천산도사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천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줄거리도 이야기했고 여러 번 내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승상이 병이 들어 그간의 사정을 황씨에게 상소하고 죽고 영해빙도 따라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여성의 주체적 삶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후 승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니 도사의 예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상선에 망극하여 천지신명께 부친이 더 오르게 살게 빌었다. 상선은 아들입니다. 방관조의 양아들 낙성이죠. 낙성이 망극하여 몹시 슬퍼해서 천지신명께 오래도록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 했더니 이제 그 천자도 의의를 보냈다. 공징의사죠. 그 성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친히 달여 보내신 등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성상의 병이 조금도 차득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겼다.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성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하여 성상의 집에 이르시니 성상이 병약한 몸을 움직여 조복은 관리들의 관복입니다. 조복을 몸에 걸치고 어가를 맞았다. 임금의 수레를 맞았다. 천자께서 보시기에 성상의 연모가 매우 수차고 호흡이 가빠 며칠 동안 댕하지 못할 듯 했다. 천자가 놀라서 용안은 임금의 얼굴이고요. 용안이 참혹해지며 구슬픈 눈물이 흘렀다. 성상의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자, 천자의 슬픔이죠.
승상이 상수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자기의 본색은 본모습 여성이라는 사실이죠.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또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임금께 사실을 아뢰었다. 승상은 병이 깊어지자 문병하러 온 천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밝히고 용서를 빕니다. 그 용서를 빌었는데 오히려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 있었다. 성품이 괴이하여 이 괴이하는 신중하여 발설하지 않았나이다. 그래야 신과 영녀는 한낱 직이, 직이는요 요런 지음입니다. 지음,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잖아요. 지음, 그 배가와 종자기는 서로 한 사람이 연주하면 한 사람이 음악을 들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죽자 그 다음부터 연주를 그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을 아는 사람, 이거 아주 친한 친구라는 뜻이고요. 직이 지우는 나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이 부부인데 여자와 여자니까 서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다. 그 비난을 피한 지, 즉 구설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황천 저승이죠. 그간 소회를 모두 아뢰옵니다. 낙성도 신의 신하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비는데 임금은 오히려 용서를 합니다. 자,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실상이 있는 모습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임금의 감정이죠.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고 또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세고 또 사원마다 이겼다. 너는 훌륭하다 이거죠. 승상의 용적 면모를 또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했습니다. 지임은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들에 비해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긴 했다. 약간 이상하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일륜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진작 알았으니 네 다른 남자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는 지임이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못한 탓이로다. 100번 뉘우치고 1000번 애달팔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리요. 내가 어리석었고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노라. 지임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난 너만 믿는다. 자, 임금의 승상에 대한 변함없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주표는 사람들 그를 믿었답니다. 뭐 어떤 표시를 해놨는데 여자가 남자와 사귀게 되면은 그게 사라진답니다. 그 처녀를 증명한다는 거죠.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자, 승상의 절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시더니 승상의 일을 더욱 기이하게 여기며 천자가 제3 승상을 위로했다. 자, 승상에 대한 천자의 위로. 본색을 알고 승상을 취하는 천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소설이고 영웅소설. 자, 성격입니다. 영웅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비극적입니다. 그 비판은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은 현대 어떤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우리 고전소설은 전부 다 나중에 되면 끝부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는 여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주제는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남성으로 살았던 여성 영웅 방관조의 일대기고요. 자, 특징입니다. 명나라 시대 중국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조선을 배경으로 이런 소설이 나왔으면 난리 났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일반적이지 않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대 여성의 보편적인 삶을 거부하는 여인들의 주체적인 삶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관습적인 여성상을 거부한 인물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죠. 방관조가 남성적인 권위의 삶을 철저히 모방했고 성공한 남성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영애빙은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살면서 실제로 남성과 대등한 삶을 추구했고요. 방관조가 영해빙에게 순종적인 여성상을 요구하는 것과 생을 마칠 때까지 남자로 행세하고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의 한계, 여자가 주체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화와 서술을 통한 내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사는 대상, 방관적인 모습을 관찰한 것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